여러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성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하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룬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동사의 회사 요약입니다. 이어서 산업 분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산업은 글로벌 전략 수요의 증가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전기차 보급 증가, 산업 전기화가 그 이유로 전력 생산망 확충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란 전쟁,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 문제와 자원 수급 안정 확보를 위해 각 국들은 친환경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각의 가진 장점을 위시로 친환경 발전 산업의 최선봉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발전 방식입니다. 풍력 발전은 설치까지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로서 시행사부터 납품, 금융 등 다방면의 산업이 어우러져 건설됩니다. 최근 풍력 발전 트렌드는 해상 풍력 발전으로서 대규모 발전 단지 설치와 발전 효율 및 양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간 설치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육상 풍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하다는 점이 현재 풍력 발전 시장이 주는 주안점입니다. 동시에 국제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축 법안의 축소와 금리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 선거의 변수로 친환경 정책의 일부 유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좌상단의 표를 참고한다면 금리 부담을 상쇄할 만큼 수요와 정책의 모멘텀이 추세이기에 AI, 전기화, 에너지 안보 등에 기반한 전력 수요에 대한 산업으로서 수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CS 윈드에 집중하여 기업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는 다가오는 26년 풍력 업황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모멘텀이 선반영되면서 지난 4월 말 기준 71,600원까지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에 접어들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일시적인 조정 국면을 거치며 현재는 4만원대 중반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제품별 매출 비중은 풍력 발전 타워 제조 부문의 전체 매출의 73.4%를 차지하며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든든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 트랜지션 피스, 재킷 등의 부문이 26.6%를 차지하며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동사가 타 경쟁사와 대비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회자는 바로 글로벌 생산 거점입니다. 풍력 발전 산업의 특성상 무거운 철 구조를 운반해야 하므로 물류비 절감이 생명이며 자국 내 부품 사용을 방지하는 현지 조달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사는 선제적 투자로서 미국 법인의 육상 타워를 위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법인은 육상과 해상 타워 모두를 아우르는 6천억 원 규모의 아태 해상 풍력 산업의 공급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고 포르투갈 법인 역시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유럽 해상 풍력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사의 매출을 지역별로 분석해 본다면 25년 기준 미주 지역이 전체의 약 56.2%를 차지하며 동사의 핵심 시장입니다. 뒤를 이어 유럽이 29.9%, 아시아가 13.9%로 매출처의 다변화를 위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익의 질적 성장입니다. 25년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조 9,316억 원을 기록했지만 작년 4분기 기준 시장 예측치를 최대 약 33%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5년 한 해 동안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15.8% 증가, 영업이익은 25.4%나 증가하여 가파른 수익성 증가에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의 이면에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동사의 수익성이 지속 약화되던 덴마크 하부구조물 공장 린도에 대해 작년 말 가동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사의 결정은 적자 요인을 단호하게 털어낼 수 있었고 26년 하부구조물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4%를 훌쩍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정비 부담을 끝낸 동사는 이제 확고한 수확기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 역시 동사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화면상의 두 표는 향후 실적 성장의 계측기가 되는 수주 현황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탑티어 풍력터빈 업체를 고객사로 하여 6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5년 풍력타워 연간 수주 총액은 15억 2천만 달러이며 연매 기준 수주 잔고는 무려 11억 4,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부 구조물 역시 오스테드, RWE 같은 글로벌 메이저 디벨로퍼들이 주요 고객사로 동년 말 공시된 수주 잔고는 3,100만 달러입니다. 기업 내 외부의 노력과 막대한 수주 물량을 통한다면 본격적인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끝내 폭발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유럽 시장의 구조적 대전환입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은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료를 향한 강한 의지로 수립된 리파워 EU와 RED3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과거 7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결정적인 모멘텀은 바로 유럽의 탄소 중립법
GIA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 영내 제조 부품 사용을 강제하여 중국산 저가 기자재를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쓸 수 없게 된 유럽 디벨로퍼들에게 막강한 물량과 고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대하는 사실상 CS 윈드가 유일합니다. 동산이 24년 5월 포르투갈 법인의 대규모 증설 공사를 완공하여 연간 14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15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생산 가능한 몇 안 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대서양 연안 항구를 낀 물류 프리미엄과 튀르키예 법인의 무관세 수출 혜택까지 융합하여 동산은 유럽 전역의 폭력 수요를 촘촘하게 빨아들이는 완벽한 방어선이자 공격 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키워드로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력 공급 개편하여 미국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지닌 것이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에 비하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풍력 발전 사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산의 글로벌 풍력 시장 점유율 60%를 점유 중인 1등 기업으로서 글로벌 풍력 시장을 가져가는 주요 공급자가 핵심 고객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수요 증가에 대한 수전 참여에 의의가 있어 지속적인 동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투자 포인트에 더하여 국내 풍력 시장에서 동사에 대한 긍정적 포인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사업은 미진하였기에 향후 성장 여력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 풍력 25기가와트, 육상 풍력 12기가와트를 보급하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 풍력 타워 수주 총액은 약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습니다. 육상 풍력의 경우 10년간 29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동사의 단기적 관점보다 중장기 수주 파이프라인 확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투자 포인트 발표 마치면 밸류에이션 발표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파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추정은 사업부별로 성격이 달라서 풍력 타워,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그리고 베어링 이 세 개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그 합산 결과물입니다. 25년 29,300 네, 여기 보시는 29,317억에서 출발해서 28년 35,891억까지 성장한 뒤 30년에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27년에서 28년 사이 성장률이 12.1%로 튀는 구간인데 미국 AMPC 종류에 따른 ASP 상승과 유럽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부별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워 매출의 핵심은 미국입니다. 먼저 TAM 정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타워는 풍력단지 가동보다 9에서 12개월 전에 선행 납품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당일 가동량 더하기 차년 가동량의 70%를 인도시전 TAM으로 정의했습니다. 미국 TAM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낙관적 시나리오는 우드 맥케니지 보고서 기준으로 26년 가동량을 8,900메가와트로 보는 반면 보수적 시나리오는 클린뷰 보고서 기준으로 26년을 4,935메가와트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PTC 일본전 착공이 집중되더라도 실제 가동은 27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서 보수적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인도 TM을 변화하면 26년 차년 물량이 미리 반영되어 실질 수요는 두 시나리오 간 차이가 좁혀지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점유율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점유율인 60%를 단순히 쓰지 않았고 미국 터빈 시장에서 동사의 핵심 고객사 둘이 현재 93%를 점유하고 그 안에서 동사가 타워 물량을 흡수하는 구조라서 TM과 고객사 점유율 85% 그리고 캡처 레이시오 58% 이렇게 3단 곱셈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MPC입니다. OBBA 입법에 따라 28년 이후 0으로 가정했습니다. 다만 AMPC 종료 시 ASP를 1.6억에서 2.1억으로 올려 마진을 방어하는 구조이며 동사의 시장 점유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 인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매출 추정입니다. 26년에서 27년까지는 법인 실적 추정 및 가이던스 기속값의 기반으로 지역 기속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동사 유럽형 타워 매출을 유럽 평균 타워 단가 메가와트당 1.87억 원으로 나누면 약 3,000메가와트의 인도량이 도출되고 이를 유럽 TAM 23,400메가와트로 나누면 점유율 13.1%가 산출됩니다. 28년 이후부터는 순수 P 곱하기 Q로 전환했습니다. 포르투갈 터키 범인의 로컬 콘텐츠 위와 NZIA 정책 효과를 반영해서 점유율을 13%에서 15%까지 점진 상승하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풍력 발전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협의 TAM 기준입니다. 점유율이 39%에서 44% 높게 보이는 것은 TAM 정의가 좁기 때문이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광의 TAM 기준으로는 훨씬 낮습니다. ASP는 미국, 유럽 대비 가장 낮은 1.3억 원으로 적용하고 2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베트남과 포르투갈 법인은 25년 기준 가동률이 이미 90% 수준이라 추가 물건 수용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27년 두 법인 매출을 25년 대비 20% 보수적으로 조정했다는 사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부 구조물 및 베어링 사업부입니다. 하부 구조물은 26년에 7,812억에서 3,573억으로 급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린도 공장 가동 중단 후 노드리트 1, 2 프로젝트의 본격 인식 사이의 일시적 갭입니다. 27년 이후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OPM은 25년 22.6%에서 28년 이후 17.5%로 점진 정상화되는데 25년 납기 인센티브라는 일회성 요인이 소멸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TP 점유율은 28년 이후 보수적으로 25% 적용하였고 유럽 행성풍력 터빈 시장에서 자체 밸류체인의 비중이 높은 지멘스 가메사가 82%를 점유하고 있고 공사 현재 파이프라인인 노르디트 1, 2 프로젝트가 베스타스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40% 이상 유지가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베어링은 타워 본업 매출 증가율에 연동되는 구조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 비용 추정입니다. 매출 원가는 바텀업 항목별 추정 방식으로 산출했고 원재료비가 가장 큰 항목으로 원재료비 비중이 호판가와 명확하게 연동되는 패턴을 보여 다음과 같은 회계식을 적용했습니다. 26년 이후 호판가 톤당 95만 원 수준을 가져가면 원재료비 비중은 62에서 65%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중고정비로 연 3% 인상률 적용하였고 감가상각비는 25년 린도 공장 손상차손 일회성 1,361억을 제거한 뒤 26년부터 1,150억 수준에서 고정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관비 추정입니다. 판관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 추정하였고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 수수료는 고정비로 분류하여 과거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고 기타 판관비는 변동비 성격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을 적용했습니다. 전사 판관 비율은 25년 5.0%에서 쭉 안정화되는 그림입니다. 네, 25년 영업의 손익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에 영업의 손익이 마이너스 2,664억으로 큰 폭의 소식이 보이는데 이 역시 린도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26년 이후에는 일회성 요인이 제거되면서 마이너스 265에서 880억 수준으로 정상화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위 분석을 합산한 종합 손익입니다. 영업이익은 26년 3,175억, 26년 3,658억으로 회복됩니다. 28년부터는 AMPC가 종료되면서 OPM이 9에서 10%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지만 매출 성장으로 절대 이익은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다음 밸류에이션 방식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피어그룹, CBM 포워드, PER을 채택했습니다. 피어는 세 곳입니다. 미국 타워 직접 비교인 알코사, 본사의 핵심 고객사이기도 한 베스타스와 노르덱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알코스의 PER은 27.3배인데 베스타스는 22.2배, 노르덱스는 25.9배로 OEM 두 곳이 같습니다. 알코사만으로 PER을 구성을 한다면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약 7,000원 높아지기 때문에 OEM을 포함한 것이 보수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겟 PER은 여기서 44.2% 할인을 적용해 약 14배로 차출했습니다. 할인 구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25%, 마진 변동성 디스카운트 15%, 그 다음에 추가 보수성 4.2%입니다. 이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값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7년 단기 수익 2,365원에 타깃 PER 14배를 적용하면 주당 가치 79,903원 그리고 목표 주가 8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8만원을 제시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